반갑습니다. 영덕의 방울소녀입니다. 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보살님이 그 손님한테 호통을 쳤다 그래요. 네. 어떤 손님이 오셔서 왜 호통을 치셨는지. 40대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탁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게 왜 신점으로 친다 했잖아, 그죠? 네네. 근데 갑자기 헛생각 이러시더라고, 앉자마자. 근데 저도 이제 그 영문을 모르죠. 네. 헛생각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라고 호통을 치시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 손님 반응이 어떻던가요? 갑자기 그러시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래죠. 놀래면서 의아해 하시더라고, 그분도. 저도 그렇게 호통을 치놓고도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떤 남자분한테 완전히 이렇게 꽂혔대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남자분도 사별을 했고 이분도 이제 사별을 한 상황인데 아, 꽂혀 있다 보니까 망상이 생긴 거예요. 다른 분이 이제 이 남자분을 탁 낚아채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대요, 계속. 조바심이 생겼구나.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제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뭐 그 손님도 기분 나빠 하시진 않고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그분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대. 아, 예, 살아보고 싶대요. 그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녀 관계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지 한 사람만 이렇게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잖아, 그죠, 감독님? 근데 그 이소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사이가 좀 좋았대요. 뭐 너무 좋으니까 뭐 회사 마치면은 그 회사 정문에 떡 서가 있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동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스토커처럼 턱턱 나타나니까 남자 기겁을 하는 와, 너무 싫다. 그죠? 네. 기겁을 해가지고 이래갖고는 도저히 내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그냥 우리 시간을 두고 정리할 것도 없었대요. 사실은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를 하자. 좋은 인연 만나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도 머리로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집 앞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남자분 와이프는 돌아가셔도 아드님이 계셨다대요. 그 아드님이 이제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노니까 아버지 보호 차원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라. 그러니까 아빠의 체면도 있을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뭐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집 앞까지 찾아와 가지고 난리를 지으니까 아들도 성이 났겠죠. 네.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정말로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들고 한평생을 같이 가고 싶나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나 절대로 아니다. 마음도 없고 정리도 다 됐고 뭐 만난 그 시간도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남자분 아드님이 이 여자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가 수시로 이제 아파트 앞을 찾아오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무슨 전후 사정을 알아야지 그 여자분을 만나도 그 남자분 아드님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근데 말이 안 통했대요. 그러니까 쌍욕도 하고 그 남자분 아드님이 이 손님한테 쌍욕도 들었다 하시더라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제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뭔가가 가려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남자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예 모르죠. 예, 모르는데 그 제 같은 경우는 신점으로 치니까 그 남자분의 형상이 탁 나오더라고요. 키도 훨씬 키고 탐날만 한 사람이더라고. 그게 제가 이제 그 손님한테 외모가 이렇고 이렇네요 하니까 맞대요. 그게 너무 아깝대. 한마디로 남중에는 너무 아깝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 옥물가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격이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김치국부터 마시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눈을 감아도 그 사람하고 한번 안 살아보면 후회가 될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꼽혀 있는 거지. 심하시더라고, 그 환상에. 이미 끝났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이제 집착을 놓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 방울선녀한테 가면 뭐 해결책이 있는가 싶어서 왔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가 여러 집 갔다 왔대요. 그렇구나. 근데 얼마나 또 절실하면 네. 이분이 또 그 기독교래요, 종교가. 아. 보통 기독교면은 이 무속인 집에 이리 물어보러 가기는 조금 힘들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도 종교가 틀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그냥 인간 마음에서는. 근데 할아버지가 질리니까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제 정신 차리라고 헛생각을 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몇 번을 호통치면서. 이제 그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느치가 않네. 왜냐하면은 그분한테 올인이 돼 있고, 그러고 자기는 저한테 와가지고 방도를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참 뭐 오고 가고 이렇게 점사를 이제 보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제가 구름 속을 걷는다는 느낌, 감독님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멍하면서 네. 구름 속에 걷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뜬것 같은 예. 그 손님한테 손님 갑자기 제가 구름 속을 걷는 느낌인데 혹시 손님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한 게는 아이고 보살님 지금 제가 그래요. 중심이 없고 뭔가 모르게 머리도 이렇게 어지럽고 붕붕 떠면서 기운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목신 탄 것 같다. 그것도 대목신이다. 혹시 이사를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양산에 사시다가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근데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아파트에서 같은 같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총 3번 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목신을 탄 것 같아요. 근데 헌집이니까 자기가 그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싹 다 했대요.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올수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이제 남편분이 그 집 이사 가고 나서 1년 있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대목신을 탔다. 그 대목신을 탔으니 손님은 지금 정신도 혼미하고 그 앞도 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 같고 판단은 또 흐려지고 그렇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더래요. 왜? 그 남자분한테 올인이 돼 있으니까 사랑에 목매는 목신이 탄 것 같더라고. 너무 심하게 탔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대목신을 탔으니까 산재를 지내고 그게 이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산재를 지나고 산신기도를 하고 목신을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 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대꾸가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오게끔 해가지고 해로를 할 수 있나 그 방법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공수가 헛생각 하지 말고 지금 목신을 많이 타가지고 한꺼풀 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시급하다. 산재부터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회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분한테 꽂혀 있으니까 그것도 인력대로 안 되는가 봐요. 목신이 이렇게 타다 보면. 계속 거기만 이거 방울선녀님 제가 이리 먼 길을 왔는데 방울선님만큼은 제 이 부분에서 방책이 있을 것 같아가 왔다 하면서 계속 그 말만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목신을 너무 심하게 탔기 때문에 방법은 산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분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똥을 안 듣는 거라 그게 이제 목신 때문에 안 들리겠죠. 저는 부적을 안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적도 왜 쓰는 사람 기운이랑 받는 사람 기운이 이렇게 왜 융화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쪽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연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독님?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정말로 인연이라면 나중에 손님께서 그 목신을 벗겨내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목매달았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그 남자분이 인연이라면은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제? 예, 그렇죠. 방법은 딱 그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왜 올인이 돼 있는 부분에 방울 스님님은 자기 그 해결책을 줄 알았는데 정답은 나와 있었네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다른 데도 가봤대요. 몇 군데를 점사를 보러 갔대요. 근데 이제 기대를 갖고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해줄 게 없잖아요. 일단은 목신이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이고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니까.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가지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 안타까운 손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대목신 탄 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신을 타다 보면은 자기 인력으로 무당집에 안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옆에서 도와가지고 믿을 만한 무속인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진단을 꼭 받아보십시오. 영덕의 박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